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디지털 중심의 대전환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220만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뉴딜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얼마 전 디지털 뉴딜이 시작된 지 1주년이 됐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차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원래 디지털 뉴딜은 작년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혁신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원래 뉴딜은 미국에서 1930년대에 경제 위기 극복을 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와 다르게 DNA라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고 뉴딜을 추진했고요. 대표적인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그 당시에 그 고용위기가 있어갖고 예. 단기적인 고용위기를 위해서 한 9만 개의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 게 우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네. 1년 동안 데이터 시장이 한 15% 성장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ICT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전환을 이룬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실 구축을 해서 전국에 한 31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했고 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디지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를 한 전국에 1,000개소를 구성을 해서 네. 한 48만 명의 교육을 시킨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 경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디지털 뉴딜인데요. 정부가 지난달에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기존과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지난 7월에 대통령께서 이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 1.0이 이제 경기 침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단기적인 대응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저희가 2.0에서는 25년까지 한 49조 원을 투입을 해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이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그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시장이 아까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민간에 좀 더 확산하기 위한 그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초연결 신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블록체인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교육, 사회 등 디지털 인프라도 좀 더 고도화하려는 게 2.0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 전에는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성과를 내고 또 정말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시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는데요. 자, 또 최근에 40대 이하 코로나19 그 사전 예약 접종 네, 그 네. 시스템을 민관이 협력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예. 예전에 어떤 그 예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예. 부분들을 예.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차관님께서 직접 좀 알려주시죠. 먼저 지난 7월에 50대 이상 예방 접종할 때 혼란을 많이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 말씀을 먼저 예. 네. 드리겠고요. 지난 8월 9일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그 전부터 개선을 해서 18일까지 1차 예약 접수를 마무리했고 지금은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지금 예약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대 혼란이 있고 나서 지난 7월 말부터 저희가 4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번 예약 접종할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에 예약을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네. 했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좀 순조롭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참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네. 것을 체감했었습니다. 자,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네.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접속이 아예 안 됐다. 네. 그리고 접속을 하고 대기 중에 튕겨나갔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 가보고 문제를 진단해 가장 큰 문제는 그 본인 인증 부분이 막혀 있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청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과 예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질병청 예약 시스템 과부하가 걸려서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본인 인증 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서 네. 민간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질병청에 와서 예약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네. 또 하나는 10부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리지 않게 하루에 한 180만 명 정도만 예약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인증 여러 기기를 사용해서 또 아들, 딸을 시켜서 막 예약을 했던 게 있었는데 본인 인증이 완료될 한 건만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서 네. 분산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본인 인증 수단도 기존에는 통신에서 문자 서비스 네. 그리고 공인인증서만 사용을 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다른 인증 수단도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수단을 사용할 때 초기 화면에서 국민들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서 파란불이 들어온 인증서를 선택하면 아주 빠르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꿨고요. 예. 이렇게 돼서 한 짧게는 2, 3분, 길게 넘어가도 한 10분 내에는 다 예약이 완료될 수 있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예. 자, 본인 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손볼 점들을 확실히 손을 봐서 이번에는 네. 확실히 훨씬 더 예약이 잘 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냈는데요. 자, 이번 사전 예약 시스템 개선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한 게 또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민간 기업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간 전문가들이 최초의 문제 진단부터 네. 이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밤낮 4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이 중요했는데 민간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에 있어갖고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고요. 예. 이렇게 이번에 보면은 기업과 정부가 위기 시에 협업을 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의 역량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이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더욱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한편 이번 사전 예약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 혹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문제를 진단할 때 보고서 이거 예약을 차라리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네. 좀 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민간 협업을 통해서 이거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억에 남았던 건 첫날 저녁 8시에 출발을 했는데 30만 명이 갑자기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개선 작업을 잘해서 그런지 무난하게 좀 넘어갔던 점이 기억에 남고요. 걱정됐던 거는 한 40명가량의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방역 문제가 좀 걱정이 예. 됐었고요. 또 하나는 현장 진단다고 모의 테스트도 했어야 되는데 낮에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새벽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모여서 모의 테스트를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미루는 걸 고민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긴박하게 이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민간 기업의 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네,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을 정말로 절감한 네.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저장만 했던 거였는데 이제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네. 클라우드가 트래픽 급증 등 위기 대응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정보 시스템은 일단 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민간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예산 확보 작업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으면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뿐만 아니라 요즘 디지털 기술 중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인데요. 네. 앞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 그리고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메타버스의 파급 조건은 사실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 기존의 가상현실이든 VR, AR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5G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이 집약된 형태로 여기 메타버스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SNS 정도까지 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지만 앞으로는 업무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아마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얼마 전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시킨 걸그룹 에스파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컨셉이 현실 세계 멤버 4명과 가상 세계 member 4명이 서로 소통한다는 컨셉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엔터테인먼트의 메가버스가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디지털 2.0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과제로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 현실 세계에 있던 규범이나 법률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도 정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이제 구상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타버스와 함께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윈입니다. 아, 예. 이게 그 어떤 기술인지 어떤 말로 들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 디지털 트윈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사례와 어떤 발전 방향까지도 알려주시죠.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트윈이 쌍둥이라는 건데요. 실제 사물의 특징을 그 가상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을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네.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등의 분야에 많이 아마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아, 예. 전국토를 3D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을 하면은 교통이라든지 재난되는 것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또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하 공동구 같은데도 관련 데이터를 넣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하면은 그 사고 위험성 같은 것도 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9월달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델링 기술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이 많이 되고 네. 모든 국민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희도 아마 이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삶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고 아마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네. 목표는 디지털 혁신 국가 건설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 국가를 위해서 우선 25년까지 한 48조 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 2.0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도 기술 패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AI 같은 그런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국민이 이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이버 해킹이나 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체계 확립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차관님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면 그 열쇠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디지털 듭니다.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